자, 202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7일 오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서 쓰는 과정에서 마음고생 많이 했을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를 지도했던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겸허하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 중앙대, 그리고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6개 대학을 한번 경쟁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타나는 현상만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앙대 좀 알아볼 텐데요. 중앙대는 전년 대비해서 일단 그 교과 전형인 그 지역 균형에 대한 그 경쟁률이 아주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서울은 10.19대 1, 그리고 안성은 6.8대 1입니다. 일단 서울만 놓고 보면 경쟁률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까지 추천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율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일단 작년도 상황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이 거의 없었는데 서울대를 제외하고 거의 다 교과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또 그런 거와 더불어서 또 수능이 또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수능에 대한 시스템이 시작되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깜깜이로 흘러갈 개연성이 많았고, 또 좋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학교 현장에서는 최저만 맞추면 교과 전형도 웬만하면 붙을 수 있다. 흔히 말해서 빵꾸나는 학과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최저를 충족을 하더라도 워낙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내신이 되게 좋아야지만 합격이 형성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3합 7이라고 하는 최저를 어렵게 맞췄더라도 일단 내신이 1등급대여야지 웬만한 학과는 붙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워낙 입결 자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저만 맞추면 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전년도 데이터를 근거해서 쓰다 보니까 교과 전형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기현상이 발생한 거죠. 종합을 그 지원하려 했던 그 성적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교과와 종합이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 성적도 그렇게 비슷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신에 대한 불리함을 서류로 뒤집어서 가는 전형이 종합전형이라고 본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또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류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한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했던 분위기가 많아서 종합 전형이 좀 많이 위축이 되었고 또 게다가 정시를 40% 가까이 늘리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종합 전형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종합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예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은 친구들 위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전년도 데이터에 대해 근거해서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앙대가 대표적으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그런 현상대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줄고 종합은 늘고 그래서 다빈치형 같은 경우는 22대 1 전년도 같은 경우는 16대 1이었는데 22대 1이고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13대 1이었는데 18대 1로 늘었습니다. 종합은 늘고 교과는 줄고 물론 인원이 준 것도 있습니다. 그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0여 명 줄었고요. 이 다빈치와 여기 탐구형 인재도 많이 줄었죠. 이 줄었던 인원들이 다 정시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만 아무튼 중앙대 경쟁률만 놓고 보면 교과는 줄고 종합은 늘었다. 특히나 좀 유익 있게 좀 살펴볼 학과 중에 하나는 이전에 저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있는 경쟁률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데이터를 근거해서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그 강했던 점수가 높았던 그 학과나 또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좀 피하게 되고 또 반대로 경쟁률이 낮거나 점수대가 낮았던 학과는 지원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인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놓고 보면 자, 14대 1입니다. 전년도에는 8.8대 1이었는데 14대 1. 전년도에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늘었고요. 또 여기 영어 교육학과 같은 경우도 7.75대 1입니다. 반대로 영어 교육은 전년도에 12.4대 1이었는데 전년도에 경쟁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올해는 줄었고 또 이 약학과 같은 경우는 33.67대 1입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33.67대 1이면 그래도 높은 거 아니냐 살짝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약학과가 무려 61.8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 60대 1이 30대 1을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죠.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으면 겁먹어서 지원을 덜 하게 되고 반대로 전년도에 경쟁률이 낮으면 또 사람의 심리가 몰리게 되고 또 게다가 전년도에 공개했던 점수가 다른 학과 대비 좀 낮게 형성되면 또 몰리게 돼 있고 이런 패턴들이 교과 전형에서는 반복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빈치 전형에서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상승을 다 했는데 특히나 이 문헌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 문헌정보 12.83대 1입니다. 전년도에 8대 1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종합인데 늘었고요. 또 이 공공인지학부 같은 경우는 36.88대 1입니다. 무려 전년도에 28대 1이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결코 낮은 경쟁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종합전형이 내신으로 뽑는 전형은 아니지만 어디가를 통해 공개됐던 전년도 데이터가 70% 컷이 3.32라고 합니다. 일반계 학생의 점수일지 특목고 학생의 점수일지 자사고 학생의 점수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점수가 낮게 형성되니까 학생들의 심리가 낮은 학과에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약간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을 좀 보입니다. 뭐 과연 이 경쟁률 늘었던 것이 그 입시 결과랑 직결돼 가지고 점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봐야겠지만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경희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는 고교 연계 전형, 전년까지는 고교 연계 전형으로 불렸던 이 전형이 올해부터는 지역 균형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자, 추천 인원에 대한 변화가 크죠. 6명 추천 인원에서 재적 인원은 5%까지 늘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아마 경쟁률이 늘어날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4대 1이었는데 올해 11.6대 1로 좀 소폭 늘었고요. 그냥 이게 는다고 해서 뭐 엄청 늘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이유는 경희대가 또 서류를 또 교과 전형에 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을 좀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요. 인원수는 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겠고 네오 르네상스는 대표적인 그 경희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자 또 대학에 대표하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초반에 중앙대 소개하기 전에 말했던 그 이유, 그렇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많이 쏠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입결에 대한 이전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 전형에 써야 될 친구들이 교과로 많이 이동한 건 아니고 또 반대로 내신이 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종합 전형으로 기울거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몇 개 학과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지역균형 놓고 보면 사학과가 놓고 보면 18대 1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경희대가 한 11대 1 이 정도 보이는데 18대 1이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 경쟁률을 보이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에 사학과가 7대 1 정도밖에 경쟁률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학과도 마찬가지고 7대 1이었는데 18대 1로 마찬가지로 늘었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여기 있지만 16대 5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에 한 8대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2배로 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배로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좀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연 쪽에 놓고 보면 우리 환경 관련된 학과, 환경 관련된 학과가 점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수원에 있는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무려 21대 1입니다. 전년도에 7.3대 1이었는데 이렇게 21대 1까지 늘었던 이유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낮았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고요. 또 그 아래에 있는 또 그 식물, 환경
관련된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도 25대 1입니다. 또 엄청나게 늘었죠. 전년대 8대 1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이렇게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대 학종 같은 경우는 뭐 큰 틀에서 변화를 굳이 말씀하자면 일단 학종에 대한 인원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각각 학과들을 놓고 보면 전년도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에 아무래도 많이 몰리지 않았나, 좀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어서 시립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지역균형 선발전형, 교과전형인 지역균형 선발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17대 1, 17.75대 1이었는데 18.87대 1이니까 소폭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추천 인원이 늘었던 거에 대한 좀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종합전형 하나로 있었던 것이 올해는 이제 2개로 쪼개져서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인원 자체가 종합전형에 대한 인원이 줄었죠. 그리고 정시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에 대한 경쟁률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이유와 더불어서 좀 그 종합전형이 2개로 나눠졌던 이유 때문에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뭐 논술 같은 경우는 좀 열외로 좀 하고요. 논술은 지금 뭐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행정학과, 그 다음에 국제관계, 경제, 여기 세무학과도 마찬가지고, 자, 13대 1, 그 다음에 국제관계 15대 1, 뭐 세무 같은 9대 1입니다. 아까 평균 경쟁률이 18대 1 정도였는데 낮은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 행정이 19대 1이었고요. 국제관계가 29대 1, 그다음에 세무가 15대 1이었는데 전년도 경쟁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낮았던 것 같고요. 여기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무려 47대 25대 1입니다. 작년도도 꽤 높았죠. 24대 1이었는데 이렇게 47, 25대 뭐 20대 1도 높은데 40대 1까지 2배까지 뛴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 입결이 70% 컷이 2.61 등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과 대비해서 점수가 낮으니까 몰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4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추가 합격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전년 컷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실은 좀 이런 거 고려해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패턴이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인공지능학과 같은 경우는 자, 3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자, 전년도에 인공지능학부는 학과는 14대 1이었습니다. 자, 2배 이상 뛰었죠. 두 명밖에 뽑지 않아서 뭔가 표본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올해는 2배로 늘었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종합전형, 시립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인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였던 전형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면접형, 이게 메인이고 이전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류형이 새로 생긴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년도가 15대 1 정도 되니까 둘 다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모집 인원이 줄고 그 다음에 나눠졌다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건국대학교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변화가 엄청 큽니다. 자, 올해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서 교과 100이 아니라 이제 서류가 들어가죠. 경희대하고 결을 같이 하고요. 이전에 동국대하고 같은 흐름으로 가는데 일단 작년에 건대가 지역균형에서 경쟁률이 26대 1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역균형이 10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게 올해 그 지원 패턴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서류에 대한 서류를 평가하는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건대를 잘 추천을 못하게 되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게다가 서류가 30%가 들어가는데 이게 학종의 느낌이 많이 나다 보니까 서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권하지 못하고, 게다가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1등급 후반, 2등급 초에 점수가 형성되다 보니까 내신이 월등하게 높지 않으면 건대를 잘 지원하라고 권하지 못하는 현장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건대는 좀 교과 전형 많이 주저했던 것 같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으로도 이제 물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인원 자체가 또 많이 좀 솔직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자기 추천에 대한 인원 차이는 없는데 오히려 5명 늘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 건대는 워낙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쟁률이 거의 비슷한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9대 1이었는데 올해는 17.93대 1로 좀 소폭 하락했고요. 이 패턴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건대 같은 경우는 워낙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추천 전형이 아니라 자, 지역 균형. 자, 건대 지역 균형에 대한 얘기를 놓고 보면 자, 그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25대 1을 넘어갔던 학과들인데 자, 당연히 경쟁이 높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중문과 같은 경우는 무려 33대 1이었는데 7대 1로 이렇게 줄었고요. 철학, 사학과, 지리학과도 마찬가지로 20대 1을 다 넘어갔던 학과들인데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서류 평가가 들어간다는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고 또 그에 기반해서 그 입결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 많이 위축이 됐던 것 같고요. 자기 추천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줄었죠. 17대 931, 19대 1이었는데 줄어서 마찬가지로 이 이 문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1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 높다 보니까 좀 줄었죠. 30.58대 1. 그리고 그 2.80의 입결에 70% 점수도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 이 공대 쪽에 기계 관련된 학과,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27.2대 1이었습니다. 기계공학과가 27.2대 1. 기계공학과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27대 1이었는데 올해는 33.82대 1.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점수가 입결 점수가 3.80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경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그 입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대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동국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건대하고 똑같은 평가 시스템인데 전년도에 이 전형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단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이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이 16.97대 1인데 올해는 18.5대 1로 좀 늘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대가 준 만큼 조금 똑같이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동국대 어느 정도 더 지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두드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5.74대 1이었는데 올해 18.8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죠. 교과가 좀 줄고 종합이 좀 느는 패턴인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과가 좀 늘었다. 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몇 개 학과를 보겠는데요. 국어, 국문, 문예, 창작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6.5대 1이었는데 올해 20.25대 1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한 전년도 입결이 2.46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자, 26.67대 1입니다. 전년도에 18대 1이었는데 많이 늘었죠. 경쟁률이 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도 입결이 3등급, 전과목 기준 3등급 쪽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으로 그 인기가 있는 이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35.35대 1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4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늘었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가 전년도에 보여줬던 입결 데이터가 4등급이 넘어가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학과 물론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썼던 것 같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는 39.67대 1입니다. 되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는 57.1이었기 때문에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약대 높은데 얼마큼 높냐면 전과목 기준으로 1.11등급이니까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드림을 좀 살펴보면요. 두드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그 동국대학교의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자, 일문과, 우리 특히 어학계열 일문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1.1이었는데 25.86.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경쟁률이 낮으니까 올해 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 외교학과 같은 경우도 26대 5입니다. 작년에는 19.2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고요. 광고 홍보 같은 경우도 되게 강세가 있는 학과인데 오히려 전년도에 19대 1이었는데 31대 1로 늘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튼 전년도에 보여줬던 데이터가 5등급대가 70% 컷으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된 것 같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 있고 전통적으로 강한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데이터가 5등급대가 70% 컷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3대 1이었는데 올해는 27대 1 더 늘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떠오르는 학과 중에 하나가 의생명공학과인데, 의생명공학과 자체가 참 인기가 많은데 전년도에 35대 1이었는데 지금은 48.44대 1이죠. 물론 전년도 데이터가 5등급대가 넘은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종에 대한 특수성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내신만 놓고 지원했던 친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약간 우려를 좀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학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익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홍익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까 동국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추천 인원이 늘었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 늘었던 이유인 것 같고,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까지 고교별 5명 추천 인원이었는데 올해 10명을 확대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우리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9.9대 1이었는데 올해 14.80대 1. 어떤 교과와 종합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패턴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지 않을까 싶고, 홍익대의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종합전형도 최저학력이 있고 그 최저학력이 상당히 높다. 그죠? 인문 3합7, 자연 3합 8. 그래서 서류도 중요하지만 최저도 상당히 중요한 대학. 거꾸로 얘기하면 서류 약간 부족하더라도 일정한 내신과 최저만 잘 세팅되어 있으면 종합전형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대학이죠. 자,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과와 종합에 있어서 어떤 이런 경쟁률 상승이 좀 있었는데 패턴이 또 비슷합니다. 학교의 추천 전형에서도 이 전년도에 약했던 학과, 작년에 약했던 학과 중에 하나가 경제학부였습니다. 경제학부. 경쟁률이 15대 1이었는데 올해는 33.33대 1, 무려 2배로 뛰었습니다. 전년도에 2.52의 어떤 결과치를 보였던 학교였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특히나 사범계열 국어교육이 전년도에 8대 1이었는데 20.43대 1로 늘었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7대 1이었는데 14대 1로 2배로 늘었고요. 교육학과도 14대 1이었는데 24대 1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보여줬던 이 입결의 데이터가 2등급 후반, 3등급 초에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학과에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6, 7개 대학들 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경쟁률을 기반으로 해서 점수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함부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보여줬던 경쟁률의 변화의 패턴들을 통해서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원서는 접수했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있으면 면접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정시까지 바라보면서 공부할 친구들은 끝까지 수능 공부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대학군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